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이 경기 침체 여파를 좀 맞았습니다. 독일 경제까지 유럽 위기에 타격이 좀 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역시 제조업을 비롯한 경기 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산업 활동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언급을 했지만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유럽 경제에 있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든든한 보루가 되어 왔던 독일 경제마저도 재정 위기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좀 적색 경고 등이 계속해서 좀 켜지는 이런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일 경제마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그리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의 소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현재는 물론이고 내년 글로벌 경기와 또 증시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 공개된 9월 공장 주문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 4.6%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마이너스 4.9%보다는 다소 좀 나아진 것으로는 나타났지만 역시 11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당초 예상했던 마이너스 0.4%를 크게 하회한 무려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역시 독일 경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공개된 9월 산업생산 역시 독일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낮추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독일의 9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1.8%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월비로는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아무래도 좀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독일의 산업 생산은 작년 2월부터 다시 하강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권을 오가는 등 상당히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추세를 고려한다면은 앞으로도 산업 생산 증가율에 우하향하는 흐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독일 기업들의 경기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점, 향후 독일 산업 생산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IFO 재계 신뢰지수와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생산 증가율에 대해서 IFO 재계 신뢰지수는 분명한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기준선인 100포인트 선을 하회하면서 앞으로도 독일의 산업생산 증가율의 부진이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음을 현재 IFO 재계 신뢰지수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독일의 산업 생산 부진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유럽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럽을 넘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기 상황은 세계 경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를 하지 않아도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의 산업생산 증가율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율과는 다소간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거의 그동안은 동일하게 추이를 해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8월 이후에 독일과 미국의 산업 생산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독일과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독일 산업 생산의 부진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갖기는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 증가율은 독일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본격적으로 하강하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부터 매월
8.1%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산업 생산의 부진은 고용 약화 등을 통해서 독일 경기에 대한 시각을 계속해서 낮춤으로써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독일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발한 지난 2010년에 3.8% 성장한 데 이어서 작년에도 분기별 3.1%씩 성장하면서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구가하면서 일단은 작년까지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의 GDP 성장률은 산업 생산의 본격적인 하강과 더불어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올 들어서 독일 경제의 성장세는 1%대로 주저앉으면서 일단 유럽 재정위기에 독일 경제도 현재 지금부터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 산업 생산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증시 역시 상방 경제 가능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수준까지 어느 정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경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산업 생산이라든지 공장 주문 등 이런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독일 경제 하강 가능성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런 독일이라든지 유럽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의 경제 전망과 함께 현재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내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피 어제 마감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연임 소식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11월 들어서 이제 플러스 수익률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그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의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은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일단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백악관과 의회의 갈등 그리고 이런 부채 상한 한도라든지 재정 감축과 관련된 합의가 얼마만큼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무난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쪽에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시장의 이슈는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 재정 절벽 관련해서 어떤 식의 그런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미국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보다는 아무래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당대회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경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견조한 양호한 추이를 보여주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저점에 대한 논란 속에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해 종합지수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시각 우려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운 현재보다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시장의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국 관련주 중심의 전략도 고려를 해볼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